네, 김백도입니다. 지금 논란도 많고 이야기도 많은 2025 한일 가왕전 4회 우리 박서진 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박서진 씨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좀 더 자세히 흥미롭게 분석해 드리기 위해서 김백도가 찾아왔습니다. 자, 먼저 매일경제 이 기사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자, 이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네요. 한일 가왕전, 2025 한일 가왕전을 얘기하죠. 여기 이제 사회에 맹활약을 했던 박서진 씨, 극찬 이끌어낸 끝판왕이 됐다. 모든 걸 갖춘 가수. 이런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기사 내용을 보면요. 가왕 박서진 씨가 완성도 높은 무대로 경쟁의 품격을 높였다는 겁니다. 23일 방송된 60주년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MBN 2025 한일 가왕전 4회 본선 3차전까지의 한일 대결이 팽팽하게 이어지며 긴장감과 흥미를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의 가왕 박서진 씨, 김수희 씨의 너무합니다를 선곡. 저하고 비슷하게 이 기자분도 보셨네요. 감정의 끝판왕, 감성의 끝판왕 무대를 만들어냈다. 특유의 저음으로 도입부를 묵직하게 열어낸 박서진 씨. 빠르게 곡에 몰입 분위기를 장악해버렸죠. 노래의 분위기만 장악한 게 아니라 무대를 장악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매력적인 보이스를 한껏 살린 것은 물론이고 절절한 감정 표현으로 곡을 이끌어냈고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강렬하게 폭발하는 열창으로 관객들의 숨을 멈추게 했다. 이게 그냥 뭐 시종일관 고음으로 계속 내지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업, 다운 그리고 질렀다가 또 이 노래를 자신 쪽으로 품어 안았다가 자유자재로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감성 장인, 감성 끝판왕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에 일본 판정단 시게루상 고음이나 중음이나 저음이나 어떤 소리든 흔들림이 없고 남성적인 매력, 섹시함까지 느껴질 정도. 박서진은 그야말로 가수로서의 모든 걸 가진 사람이다.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래서 뭐 장구 퍼포먼스 이제 3차전 요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펼쳐질 3차전 얘기니까요. 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예인 판정단 점수가 정말 이게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말 문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에녹 씨와 신 씨의 대결에서 에녹 씨한테 연예인 판정단이 10점을 줬어요. 국민 판정단은 78점을 줬는데. 그리고 최수호 씨는 아예 0점. 글쎄요. 아마 연예인 판정단들이 0점까지 주려고 생각은 안 했는데 뭐 서로 이게 뭐가 좀 안 맞았나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어떻게 0점이 나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뭐 생각 있는 분들은 제가 어제 올린 댓글에 거의 100% 이거는 정상적인 점수가 아니다. 그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거는 뭔가 흑막이 존재하는 검은 속사정이 존재하는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댓글을 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죽하면 그런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공개된 지금 영상이기 때문에 김백도가 제 속에 있는 생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정말 너무나 이해가 안 돼요. 최소호 씨가 오죽하면 복도에서 야 내가 어떻게 0점 이렇게 못했 그건 아니잖아. 그 젊은 가수한테 참 이 선배들이 가요계 선배들이 참 좋은 거 가르쳐 준다라는 생각까지 김백도는 듭니다. 반어법이라는 거 아시죠? 참 그리고 절정 박서진 씨에게 연예인 판정단 또 20점을 줬어요.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범위 안에서 지금 연예인 판정단의 채점이 점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박서진 씨는 그런 연예인 판정단들의 점수를 원망하기보다 3차전에서 잘하면 되지. 3차전에서 다시 좋은 모습 보이면 되지. 긍정 마인드. 긍정의 끝판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마음까지 너무 고와서 노래도 잘 부르고 모든 게 다 참 준수하고 훌륭한 박서진 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박서진 씨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소화하는 건 소화하는 거고 연예인 판정단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잘못된 점수를 준 건 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한일 가왕전 3전 2선승제 제도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일 가왕전 시즌 1도 3전 2선승제였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 가왕전 시즌 2격인 2025 한일 가왕전도 3전 2선승제. 계속해서 두 시즌을 이런 좀 불완전한 룰로 이어가고 있는데 방송국은 3차전까지 가야 되잖아요. 3차전까지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2차전에 끝나면 손해 아닙니까? 근데 3전 2선승제면은 한국이든 일본이든 먼저 두 번 이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돼. 우리 방송사에서 3차전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그냥 3차전 가. 뭐 이럴 겁니까?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이 3전 2선승제 제도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제도를 뭔가 다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NBA는 자꾸 코리아 스튜디오는 이런 이상한 제도를 고집하는지 일단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일본이 1대1로 그래서 3차전까지 가는 거는 하나의 무슨 각본처럼 이렇게 이미 많은 분들이 생각하게끔 되는, 그럼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진검승부입니까? 아니면 친선 게임입니까? 이도 저도 아닌 어디 좀 이상한 중간에 지금 진검승부도 아니고 친선 게임도 아닌 이상한 중간에 이도 저도 아닌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닌 미지근한 물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참 프로그램이 애매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러니까 시청률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사실 그동안 박서진 씨나 진혜성 씨나 많은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출연했기 때문에 이 시청률 부분을 굉장히 옹호를 했습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어느 언론사는 뭐 반토막이 났다. 사실 그렇죠. 한일 광전 시즌 1에 비하면 절반 정도의 시청률 추이를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 뜯어보면 이해할 만한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 해서 현역 가왕 시즌2 자체가 사실은 정치적인 부분에 직격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입으로 다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초 사실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격변 사태 다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한일 가왕전의 모태가 되는 2025 한일 가왕전의 모태가 되는 현역 가왕 2가 시청률 직격탄을 맞고, 거기다가 또 이런 속사정이 있었죠. 사실은 이 2025 한일 가왕전이 한 4월에는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역 가왕 2 끝나고 바로. 그러면 이제 그 후광 효과를 받아서 시청률이 더 잘 나왔을 텐데, 여기 이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거 그나마도 8월로 올 2월 달 이제 현역 가왕 시즌 2 끝나고 바로 올라온 기사인데, 원래 4월 달쯤에 돼야 되는 게 맞는데 8월 달에 열린다. 그게 이제 9월 달로 더 미뤄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NCH 엔터테인먼트하고 코리아 스튜디오 법정 분쟁 때문에 NCH 엔터테인먼트가 일본에 가서 이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되는데 법정 다툼 때문에 사이가 갈라지니까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현역 가왕 시즌 2 끝나고 3월 달에 부랴부랴 코리아 스튜디오 제작진이 일본에 건너가서 그때부터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하니 어떻게 4월 달에 2025 한일 가왕전을 합니까? 9월 달까지 미뤄진 거. 그래서 시청률이 그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잘 나올 수 없었고 4.9, 5.6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 그래도 준수한 거다. 이렇게 저는 굉장히 옹호를 했습니다. 근데 4회차에 4.4%로 떨어졌잖아요. 3회차보다 0.8% 떨어진 거죠. 이 3회에서 4회로 넘어가면서 4회에서 0.8% 시청률이 떨어진 건 제가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2025 한일 가왕전 제작진이 초래한
불상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예인 판정단 점수를 어거지가 됐든 뭐가 됐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점수를 주게 이렇게 된 부분, 그것 때문에 시청자들의 마음이 떠난 거 아니냐. 거의 1% 가까이 시청률이 떨어진 건 대폭 하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MBN 2025 한일 가왕전 제작진, 크레아 스튜디오 제작진 서혜진 PD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자,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결과는 그렇게 나온 것이고, 이제 앞으로 전망, 우리 박서진 씨가 활약은 계속 해야 되니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못된 거 더 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반성하고 사과문 발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거는 그 책임은 또 나중에 두고두고 물어야 될 텐데, 그거는 그렇게 일단 킵해두고 앞으로 2025 한일 가왕전이 어떻게 지금 될 거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요 화면은 한일 가왕전 시즌 1 때 화면입니다. 한일 가왕전 시즌 1 같은 경우에 5회,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2025 한일 가왕전도 5회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다음 주에. 그러면 이 5회는 어떤 부분이 방영이 되면서 이렇게 뭐 5회가 마지막이냐, 아니면 6회까지 갈 거냐, 요런 부분들, 예, 보시면은 한일 가왕전 시즌 1 같은 경우에 5회 시작되면서 3차전이 바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4회에서 2차전까지 딱 끝나고 5회에 3차전 첫 무대가 딱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5회에 3차전이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 무대만 남겨놓고 5회가 딱 끝납니다. 한일 가왕전 시즌 1이. 그리고 6회까지가 방송이 됐죠. 6회로 넘어가서 6회 방송이 뭐가 6회 방송, 3차전 마지막 대결. 예, 이렇게 보시면은 3차전 마지막 대결이 전유진 양과 리에의 마지막 대결이 끝나고 점수가 나오고, 예, 그게 이제 연예인 판정단 점수만 발표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2025 한일 가왕전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국민 판정단 점수, 3차전 치른 가수들의 전체 국민 판정단 점수가 나오면서 최종 3차전 승패가 갈리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최종 이제 한국 팀하고 일본 팀하고 최종 스코어, 한국 팀이 2대 1로 최종 일본 팀을 이기고 한국 가수들이 최종 우승팀으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최종 우승팀 확정, 그리고 갈라쇼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MVP 또 뭐 이런저런 우정상 비슷한 거 그렇게 해가지고 시상식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6회가 구성이 됐어요. 6회가 좀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2025 한일 가왕전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예고편 보면 5회에서 꼭 끝날 것처럼 그렇게 예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김백도의 생각은 달라요. 예, 한일 가왕전 시즌 1과 같은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좀 차이는 있어요. 한일 가왕전 시즌 1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4회 같은 경우에 딱 2차전 마지막에서 딱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5회에서 3차전 첫 무대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2025 한일 가왕전은 4회 마지막에 3차전을 딱 물려놨어요. 에녹 씨의 무대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에녹 씨와 이제 맞대결할 일본 가수가 부르는 그 앞에서 딱 끊었습니다. 근데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예, 시즌 1이나 2025 한일 가왕전이나 에녹 씨가 3차전 첫 무대를 부르고 안 부르고, 예, 그 차이만 있는 거니까. 예, 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막 최종 결과가 나온다, 신동엽 씨가 그렇게 얘기하고 가수들이 이렇게 굉장히 초조해하는 모습 보이고 하니까 5회가 끝나는 거 아니냐, 5회가 마지막 회 아니냐, 6회 안 하는 거 아니냐, 예고편만 보면 꼭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예, 그래서 예고편 이 썸네일도 보면은 최종 승리 국가는 그렇게 하고 대망의 마지막 승부, 상상 초월 혼돈의 결과 발표 두둥, 과연 최종 승리를 거머쥘 국가는, 이게 5회 예고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5회로 끝이 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5회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약간의 좀 수법, 방법, 제작진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좀 더 정확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투표하시는 스타덤 어플리케이션. 예, 그 부분을 요게 뭐냐? 2025 한일 가왕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설명인데 스타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투표하는 방법을 이렇게 쭉 안내해 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 문구를 살펴보면은 5회까지 갈 것이냐 6회까지 가냐 그 정확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최종 결과 스타덤 어플로 이렇게 접속하셔가지고 투표하시는 그 부분 2025 한일 강전 마지막 회에 공개가 됩니다. 누적 투표 1위 현역 가수에게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가 특전으로 제공된다. 그러면 마지막 회에 이제 이 누적 투표 1위 발표하는데 언제까지 투표를 해야 되는 거냐? 9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예, 6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 투표를 하는 겁니다. 10월 6일. 자, 그러면은 2025 한일 강원전 다음 주 화요일 9월 30일 요때 5회가 방송이 되죠. 5회가 마지막이면은 10월 6일까지 뭐하러 투표를 합니까? 그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9월 29일까지 투표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월 6일까지 투표를 하면 추석 당일이네요. 공교롭게도 10월 6일 추석 당일 밤 11시 59분까지 투표를 하면은 그렇죠. 그 다음 7일 날 5회하고 6회가 10월 7일 날 방송을 한다면 2025 한일강전 6회가 되겠죠. 6회가 마지막 회라는 힌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명시적으로 6회가 끝이다라는 얘기를 제작진이 안 하는 거냐? 여기 참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그죠? 5회 시청률을 좀 올려야 될 거 아니야. 5회가 마지막인가? 5회에서 다 끝나는 건가? 야, 5회 무조건 봐야겠다. 근데 보니까 6회까지 넘어가는 약간 이런 지금 방법을 써서 5회 시청률을 어떻게든지 올려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6회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바쁘신 분들 아예 5회 건너뛰고 6회 보면 어떻게 됐는지 최종 결과 다 알 수 있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지금까지도 6회가 마지막입니다. 6회까지 합니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냐. 김백도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방송국은 아주 이 베네핏이 있어요. 이익이 뭐냐. 자, 10월 7일 6회가 2025 한일강전 마지막 회면은 보시면은 10월 7일 날은 추석 다음 날이에요. 예, 6일이 추석이고 7일. 그럼 추석 연휴 기간이고 추석 다음 날 밤이면 뭔가 특집 프로그램을 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만들어서 돈을 들여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되는 요일입니다. 10월 7일 추석 다음 날 밤. 근데 아이고 그냥 2025 한일 가왕전에 특집자만 붙이면 돼. 여러분 방송국으로서는 시쳇말로 제가 좀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개꿀이에요. 예, 그냥 특집 2025 한일 가왕전 마지막 회 추석 특집 그러면 돼요. 예, 그리고 그대로 준비한 거 진행해서 마지막 이제 시즌 1 때 그랬던 것처럼 최종 승패 결과 발표하고 이긴 팀 축하하고 진 팀 격려하고 갈라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MVP 뭐 라이징 스타 상 주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특집 프로그램 폼 나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MBN으로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예, 물론 시청률도 잘 나와야겠지만 야, 이런 부분이 있다. 이제 이게 어떻게 흐름이 돌아가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은 뭐 어차피 사회에서 망쳐버린 거 그거 뭐 어쩔 수 있습니까? 다시 뭐 복귀할 수 없잖아요. 5회, 6회 그나마 잘 해야 되는데 MVP 저는 우리 한국팀이 당연히 최종 우승 2대1로 이길 거라고 보고요. MVP는 그러면 누가 되는 거냐? 요 시즌 한일 가왕전 시즌 1 때 MVP가 김다현 씨가 돼서 요것도 약간 좀 제 기억에 그때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야, 전유진 씨죠. 이제는 20살이 됐으니까 전유진 씨도 잘했는데 왜 다현 양이 타냐? 또 다현 양 팬들은 탈만하니까 타지. 이렇게 좀 고개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의 그 신경전이. 근데 저는 이번만큼은요.
예를 들면 박서진 씨가 가왕했으니까 MVP는 다른 가수한테 준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유다희와 힘겨운 그 혈전을 벌이면서 한국팀을 이끌어왔고, 그렇게 해서 한국팀이 최종 우승을 한다고 그런다면은 그 가장 큰 몫을 한 건 박서진 씨이기 때문에 박서진 씨에게 당연히 MVP를 주어야 된다. 다른 가수한테 주면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끝까지 제작진이 정말 박서진 씨 팬분들을 실망시킬 각오면은 그렇게 해야겠지만, 안 그렇다면 마지막 MVP는 당연히 박서진 씨의 몫이 아니냐. 그리고 더군다나 제 그 확신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5회 예고편을 보면,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서진 씨가 그야말로 필살기, 마지막 히든 카드, 모든 걸 쏟아붓는다. 나의 모든 장점들을 다 집어넣어서 정말 환상적인 무대를 만든다. 그런 각오로 마지막 무대를 준비를 했다는 것이 예고편에서 보였죠. 다 이렇게 박서진 씨가 멋진 의상을 입고 나와서 소리 질러 하면서 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난타 때 쓰는 그런 북들, 큰 북하고 드럼에 이런 악기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장구는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징이 있습니다. 또 징. 그러니까 뭐 이게 난타 북에다가 드럼, 장구, 징까지 얼마나 박서진 씨가 이 마지막 무대를 정말 칼을 갈고 준비했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멋진 피날레를 장식하고 한국팀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 박서진 씨에게 MVP를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주겠느냐. 그 생각을 김백도는 해보면서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럼 좀 사실은 이제는 2025 한일 가왕전이 성공작이라고 하기엔 너무 시행착오가 많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유종의밀 잘 거두고, 그 다음 우리 박서진 씨와 NBA는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이냐. 뭐 여러분들 다 예상하신 것처럼 그 부분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10월에 다시 돌아오는 한일 탑10쇼. 이건 한일 탑10쇼 2가 될 겁니다. 2025 한일 가왕전과 바통 터치를 한다. 이런 기사가 벌써 이미 한일 탑10쇼 63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죠. 뭐 그래 요거는 이제 OTT로 볼 수 있다는 얘기고, 63회로 한일 탑10쇼 마지막 회 시청하신 분들 기억날 겁니다. 10월에 다시 돌아오는 한일 탑10쇼를 기대해 주세요. 한일 탑10쇼 사랑해 주셔서 합니다. 요겁니다. 10월에 다시 만나요. 이거 박서진 씨도 여기 있죠. 박서진 씨 여기 있고, 그래서 한일 탑10쇼 마지막 회 때 10월에 다시 만나요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7일 추석 바로 다음 날 2025 한일 가왕전 마지막 회 하고, 뭐 바로 그 다음 주에 한일 탑10쇼 2를 시작하든 아니면 몇 주 뒤에 시작하든, 뭐 10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한일 탑10쇼 2를 하면 또 몇 개월간의 대장정을 아마 일본 가수들 뭐 유다이도 출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또 박력 있는 남자들 한일 탑10쇼 무대, 한국 남자 가수와 일본 남자 가수들의 그런 멋진 또 예능 프로그램, 거기에는 당연히 우리 박서진 씨가 구심점 역할, 메인 가수 역할을 하면서 한일 탑10쇼 2를 이끌어 가지 않을까. 뭐 당연히 박서진 씨가 MBN에서만 활동할 사람은 아닙니다. KBS의 살림남도 하고 또 다른 제2, 제3의 예능 프로그램도 출연하게 될 거고, 그리고 콘서트도 이제는 단독 콘서트도 하고 말이에요. 아마 정말 새로운 장이 이제 2025 한일 가왕전을 끝으로 박서진 씨와 우리 팬들에게 펼쳐지지 않을까. 거기까지 오늘 정리를 해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